반갑습니다. 오늘은요 6월 17일 목요일이고요. 저녁 방송입니다. 출석 먼저 불러볼게요. 자, 모여라 이평선님 어서오시고요. 가치나님, 하늘지게님, 선녀친구님, 샤니? 네, 샨위? 네, 아무튼요, 네,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네, 네, 샨위? 네, 샨위? 중국어인가요? 샨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반가워요. 네. 쿨팡님, 어서오시고요. 미소크레이님, 금자타님, 작대기님 오시고요. 비비알님 오셨습니다. 우리 흐름을 알다님, 에이든님, 행복지수 만땅님, 산드레님, 풍림부자님, 현은주님, 마음의 풍요님, 포빈님, 삼봉님 오셨습니다. 가을소녀, 조금 일찍 왔다. 지금 아직 여름도 안 왔는데요. 네. 어서오세요. 일단은 와서 눌러 앉아 계세요. 여름 1345님 어서 오시고요. 자, 알맞춰 오셨네요. 여름님은. 네. 평범한 부자님, 야채주린이님, 가치나님 어서 오시고요. 억만들기님, 착한 학생님, 하늘지기님, 게스트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는 많이 계시니까 빨리빨리 불러볼게요. JM님 어서 오시고요. 1등 소비 말고 투자님 반갑습니다. 형준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네, 박건태님, 유연한 리치님, 콩콩님, 그리고 양윤성님, 류준영님, 스티븐 킴님, 조각미남 성투사. 이거 아주 좋은 문구예요. 이거 매크로로 박아놓으세요. 덩크슛님 어서 오시고요. 황금열쇠님, 예쁜 하늘님, 행복한 공간님, 바네사님 어서 오세요. 인간지표님 잘 오셨어요. 네, 네, 그럴 것 같았어. 슬쩍 느낌이 그랬죠? 네. 자, 러블리 피트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송혜님, 에스티권님 반갑습니다. 날마다 좋아짐님, 그리고 네, 러블리 핏으로 바꾸신 거구나. 그 안티에이징 그쪽에서요. 네, 잘하셨어요. 네. 러블리피님, 괜찮네요. 러블리, 사랑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요. 써니쌤님 어서오시고요. 천억부자님, 둥천사님, 최수아님, 별콩님 어서오세요. 오타나도 괜찮아요. 현우의 꿈님, 부자송님, 김은주님 어서오시고요. 김백옥님, 기타, 색소폰. 네. 부자오빠님 어서오시고요. 맑은 하늘님, 조이님 반갑습니다. 피해븐님 반갑습니다. 이명숙님 어서오시고요. 겨우살이님, 나이스데이님, 연아리님, 스누피님, 황마소님 어서오세요. 라이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기다리고 있었어. 이계훈님 어서오시고요. 제이팡님, 시나브로 썬님, 김경민님, 깔꽃님 어서오세요. 해피리치맨님 어서오세요. 행복한 부자 남자네요. 네, 찐빵님 어서오시고요. 박현수님, 짜스미님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더 계시죠? 어디쯤 계셨지? 어디까지 해드렸어요, 내가? 네. 하늘지기님, 한사발님, 얼곰님, 리운님, 그리고 인내와꿈님, 따봉맘님, 정88888님, 후공님 어서 오시고요. 콩이엄마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고마워요. 따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고마워요. 네. 네, 트라이 암스트롱님 어서오세요. 나는 대박이다님도 반갑습니다. 김완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복 받으시고요. 오늘 아주 좋은 날입니다. 뭐가 좋으냐? 방송이 있잖아. 그죠? 네, 치토스님, 청담창투님, 풍성한 가을님, 진여심님 어서오세요. 여기까지만 출석을 불러볼까요? 네, 그래요. 여기까지만 출석을 불러보고요. 지난 간밤이죠. 간밤에 어제 미국 증시가 떨어져 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빨봉 과자님 어서 오세요. 네, 살짝 걱정했어요. 살짝, 많이는 아니고요. 우리 바네사님이 주식을 다 저거 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겠구나 싶었지. 근데 그래도 시장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걱정을 좀 했었어요. 걱정은 조금 했었는데 뭐 생각했던 것처럼 된 것 같아요. 뭐 다우지수나 뭐 나스닥이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쪽이 일단 빠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죠. 왜냐면 금리 인상, 자, 금리 인상 있었잖아요.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주나 기술주가 떨어질 것이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죠? 네. 하늘하나님, 각시풀님 어서오세요. 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나
가치주가 성장주나 기술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대형주가 우리는 몰려있기 때문에 힘들겠구나. 오늘 힘든 하루겠구나. 근데 그래서 시장이 안 좋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주가가 떨어질 이유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한테 팔아먹은 돈들이 다른 데로 가겠구나. 그럼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 코스피가 내려가서 코스닥으로 올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한 거 맞죠? 나만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닌가? 그래요. 우리 다 했어. 그런 생각 다 했다고 쳐요. 일단은.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코스피는 내려가고 코스닥은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 아시죠? 네. 이 정도는 이제 기본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방송을 그래도 한 3일 정도만 들어도 대부분 다 알아요. 왜냐면 시황에서 하도 씨부리 되니까 아침에 씨부리지, 점심에 씨부리지, 저녁에 씨부리지. 그리고 무료 방송에서 또 씨부리. 똑같은 얘기를 계속 씨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르면 안 돼. 이제 모르면 안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가야 되지. 그래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어떻게 흐름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했어요? 주식을 함부로 팔지 말자. 네. 주식을 함부로 팔지 말자. 네. 그거 잊지 마세요. 네. 레체님 어서오세요. 장유포비님 이제 닉이 나오네요. 네. 황금도리님, 네. 백조부자님 어서오세요. 치토스님은 필명 좋은 것 같아요. 언젠가 먹고 말 거야. 네. 그런 어떤 각오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행복한 통장님하고요. 그리고 이부자님 어서오세요. 빨강루시님 늦었어요? 샷다 옆으로 위치로 샷다 옆에 가서 앉아 계세요. 네. 백호님 어서오시고요. 네. 조경민님 반갑습니다. 부르너리님도 어서오시고요. 준호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눈웃음 이쁜이님 저한테 얘기하신 거 필명이 나 같은데 눈웃음 이쁘잖아. 네, 고마워요. 잘하고 있어요. 으쌰 좋습니다.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행복한 뚱이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오늘 방송 제목이 이거예요. 사실 계좌 수익은 그렇잖아요. 계좌 수익은 시장과 원래 상관이 없었어. 우리가 언제 시장 따라 다녔습니까? 시장 따라 다니면 하수소리를 듣는 거야. 네. 27인데 왜 치수스 광고를 모르죠? 모르나? 아는 건데. 자, 그래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기,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같이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계좌를 좀 어떻게 쪼물딱거리면 좀 좋아질까,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쪼물딱거리면 커지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계좌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상시켜 가지고 하시면 돼요. 왜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10년 전 광고. 그걸 알 수 있어요. 그치? 네. 언젠가 먹고 말 거야. 그렇지. 자, 금리 인상.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리 인상, 그럼 환율이랑 금리 인상은 별로 관계는 없는데요. 네, 어쨌든 금리 인상되면 주가 폭락이라는 좀 그렇고 재수없잖아요. 그죠? 주가 하락.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은 주가 하락이다. 이것은 불문율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내가 한 번 쓰고 싶어요. 근데 으찌라고. 그죠? 근데 으찌라고 이런 거 이모티콘이 있던데 으찌라고. 근데 어쩌라고요? 금리 인상은 주가 하락이야. 왜 그러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그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책에 쓰여져 있어. 금리 인상이 왜 주가 하락으로 가느냐? 금리 인상은 뭐냐면 시장의 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행위이다. 행위이다. 시장의 돈을
돈을 거두어 들인 행위이다. 그죠? 금리 인상한다는 건 뭐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야, 이 주식 이거 하지 말고 금리 높은 데로 가자. 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기준 금리의 인상은 어떻게 해요? 채권 금리의 인상.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기준 금리의 인상은 채권 금리의 인상입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돈이 많은 사람들 있죠.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 네. 뭐 한 1000억 정도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1000억 원, 1000억 이상, 이상, 요 정도. 1000억 이상을 굴려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 수익도 좋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1% 수익도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하기를 눌러는. 뭔 상관? 아무 상관 없겠지? 자, 1000억 이상의 1%면 얼마예요? 계산해봐요. 1000억의 1%. 10%면 100억. 1%면 10억이잖아, 10억. 10억. 1%의 수익만 나와도 1%의 수익만 나와도 10억을 받습니다. 원금에 대한 부분 없이요. 원금에 대한 손실 없이 10억을 챙긴다. 나쁘지 않죠. 왜 우리 중소기업들 잘 살펴보시면 어때요? 중소기업들 잘 살펴보시면 1년에 10억도 못 버는 기업들 많아요. 상장 기업들도 그런 기업들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야 뭐 일당 10억씩 버시니까 뭐 상관없으시겠지만 1년에 이 10억이라는 수익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거죠. 근데 1000억을 넣어야 돼. 1% 수익이 나와도 좋다는 것은. 근데 만약에 1000억이 아니라 1조라고 생각해봐. 1조라면 달라지겠죠. 1%면 얼마요? 100억이에요. 그럼 누가 뭐 하려고? 그죠? 뭐 많이 벌면 좋겠지만 누가 뭐 하려고 그 많은 돈을 위험하게 그 원금이 까일 수 있는 주식에 넣겠습니까? 안전하게 100억 버는데 나 1년에 100억 벌었어. 넣어놨더니 100억 나왔어. 이거 1조에 가지고서 채권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채권금리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 있는 돈이 채권으로 흘러간다. 빠져나간다 봐야 되겠죠? 빠져나간다. 어디서요?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매도해야지. 매도해야지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나 주식을 파는 거야. 그럼 팔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떨어지지.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이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단순하게 여러분들은요. 시장에 자꾸 당하는 거 있어요. 시장에 자꾸 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자꾸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라든지 뭐 이렇게 막 주변에 들리는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뉴스 아니면은 막 이런 언론 이런 거 매스컴 이런 거에 자꾸 휘둘린다. 그러면은요. 유튜브에 강의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개소리에 당하는 사람들의 유형 이런 강의가 있어요. 개소리를 극복하는 방법. 이 개소리가 뭐냐면 헛소리라는 얘기죠. 뭐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강의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해가지고요. 찾아서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아 여기 유형에 내가 속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금리 인상은 분명히 악재예요. 금리 인상을 하면 주가가 떨어져요. 그런데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자. 본질을 들여다보자. 본질 한번 들여다보세요. 금리 인상은 언제 되는 거예요? 언제 되는 것인가? 금리 인상 언제 해요? 금리 인상 언제 하는 겁니까? 그냥 열받으니까 막 하나? 응. 야, 우리 회의했는데 그동안 우리 금리 좀 안 올린 것 같아. 좀 할까? 얘들 뭐 그냥 길거리에 있는 삼류 사채업자들 아니잖아요. 금리 인상 언제 하는 거야? 경기 좋아질 때지. 그죠?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경기가 좋아질 때. 근데 여기서 또 딜레마가 나온단 말이에요.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요, 내려요?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는 오를까, 내릴까? 오른다 이거지. 오른다.
야, 이거 봐라. 경기가 좋아져서 주가는 오르는데 금리 인상을 하니까 주가가 내린다? 주가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야? 뭐야 이게 도대체? 자, 여기서 우리가 시간의 인과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면 쉽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네. 내가 누굽니까?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어떤 시기입니까? 춘추 전국지대 같은데 아주 더러운 시기죠. 아주 더러운 시기. 어떤 시기요? 아주 더러운 시기. 이게 무역 분쟁 18년부터 19년 더하기 코로나 20년부터 현재까지 아주 더러운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네, 진짜 조금 나아질 것 같은 상황. 왜요? 돈을 많이 풀었어요. 유동성 장세죠. 시장이 들어올 때마다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이것이 뭐냐면, 네, 누구? 케인즈지. 네, 그 경제학자. 정부가 개입을 해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신경제학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야? 미국의 경제공황 때. 원래는 그 아담 스미스인가?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 해가지고, 이거 손 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거 경제에는. 그래가지고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지들이 보이지 않는 손이 와가지고 이렇게 떠받들어서 다시 회복을 시켜준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보이지 않는 손이 와가지고 다시 끌어내려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경제 공황이 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마탱이 갔어요. 오지를 않아. 돌아오지를 않아. 이게 일정 구간이 있어요. 고무줄도 딱 당기면 탄성 구간 있죠? 요게 당겼다가 빵 놓으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게 탄성 구간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극한적으로 당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끊어지면서 내 콧대기에 맞아서 팍 코피 나죠? 엄청 아프다 그거. 이렇게 빡 터지면 그냥 우와 끊어진단 말이에요. 미국 경제 공황이 그랬어. 미국 경제 공황이 무려 한 75% 빠졌죠? 네, 지수가 한 75% 빠졌잖아요. 개 같은 상황이었죠. 이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보이지 않는 손은 안 되겠다. 보이는 손으로 가자. 이 보이는 손의 역할을 정부가 해라. 그게 뭐요? 오래돼갖고 잊어버렸다. 하여튼 그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게 뉴딜 정책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해가지고 그때부터 연준이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라. 시장에 개입을 해라. 돈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돈을 풀어라. 그때부터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쥐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인데, 자 어쨌든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공식처럼 나와요.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풀어봅시다. 유동성 공급. 근데 실질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잘 안 했어요. 트럼프는 많이 하고 싶었을 거야. 왜냐면 재선에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공화당이 원래 이런 거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안 할래.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하지 마.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뭐야? 포퓰리즘. 포퓰리즘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이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민주당이 그런 식이죠. 네, 국민들 이야기를 듣다. 즉 서민의 편에서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국민의 이야기만 들어주면 또 나라가 안 굴러가요. 근데 하여튼 국민의 편에서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많이 풀어드릴게요. 아이고 돈이 없으시다고? 아이고 장사가 안 되셨다고요? 많이 퍼드릴게요. 요게 민주당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유동성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했지. 양적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뭐 그냥 사람들이 현금 막 나눠주고 막 가서 쓰세요. 네, 그거거든요.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계속 그거 줄이라고 그러죠. 야 그거 어떻게 돈을 감당할 건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그 얘기 한단 말이야. 공화당 입장에서의 경제정책은 기업을 일단 살려. 기업이 살리면 이것도 뭐 다 똑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기업에게 혜택을 줘서 기업이 살아나면 기업이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끌어당기고 거기에서 고용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고요. 민주당 입장은 기업은 일단은 뒤로 물러나고 걔네들은 먹고 살만 하잖니. 지금 어려운 애들을 살려가지고 다 같이 가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더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둘 다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인데 어쨌든 둘이 서로 이렇게 대립관계에 있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그래서 그 돈 부족한 거 어떻게 할 거야? 기업들한테 돈 거두면 되잖아. 법인세 인상하면 되잖아. 트럼프 정부에는 어떻게 했어요? 법인세 인하할 테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고용 좀 창출하고 투자 좀 많이 해줘. 기업들 너희들 경기 풀어줄게. 이거였는데 민주당 딱 되고 나서는 야 법인세 인상할 거야. 그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어쨌든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건 똑같아요. 돈이 풀리는 건 똑같은데 민주당이 되면서 정권 잡으면 돈이 더 많이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금리 인상 가지고 이거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내가 시작했으니까 끝을 보자.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요. 네.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갑에 그냥 100만원짜리 수표가 막 그냥 이렇게 지갑에 안 닫힌 만큼 막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 줘야지. 우리 집에 쌀 떨어져 가요? 나 줘. 그거 쓸데없으면 나 주세요. 근데 그렇게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 돈 뭐 100만원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100만원을 벌어요. 한 달에 100만원을 벌어.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5만원짜리 외식을 하는 것도 사실은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달에 1억씩 벌어. 그럼 밖에 나가서 5만원 외식하는 거 뭐 먹을 수 있지 뭐. 아니 1인당 5만원씩 먹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돈이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오른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물가가 오른다. 홍수났다. 아니고, 네,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지? 네. 야, 경제 용어 나왔어. 인플레이션. 나 원래 영어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오르면 살기가 팍팍해지겠죠. 네. 살기가 팍팍해집니다. 왜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내가 100만원 벌었는데, 그냥 100만원을 벌어도 그냥 먹고 살 수 있었어. 제가 어릴 때는 예전에 그 사과 이 주먹만한 거 있죠? 요거 하나에 100원씩 했어요. 그래서 1000원 갖고 가면 사과 10개씩 비닐봉지에 담아줬거든요. 그래가지고 1000원 갖고 가서 사과 한 봉지 이렇게 담아. 요즘에 사과 요만한 거 하나에 1000원씩 하대? 그럼 어떻게 돼요? 100만원 벌어가지고 못 살겠지. 옛날엔 100만원 벌었으면 잘 벌었어. 그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제가 살던 그 서울입니다. 서울. 저 서울 사람이에요. 나 서울 사람입니다. 네. 마음 많은 턱별시다. 네. 서울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시절에 살던 그 집 가격이 서울에 네, 그 집 단독주택 가격이 200만 원이었대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그때 집 얼마였어? 200만 원이었대요. 하여튼 뭐 그랬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00만 원 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었겠지. 당연히 그거보다 더 조금 벌고 뭐 돈 10만 원 벌고 그랬겠죠. 네. 근데 똑같은 거예요. 100만 원을 벌어서는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살 수가 없어. 물가는 은근슬쩍 올라가거든요. 2% 올라가고 3% 올라가면 이렇게 하잖아. 은근슬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이 안 나와. 네. 그러니까 돈은 계속 버는데 힘들어. 월급도 조금 인상된 것 같은데 월급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에서 한 2% 올라. 그러면 102만 원. 월급이 102만 원이 됐는데 물가는 한 3% 뛰어요. 4% 뛰어요. 답 없어. 뭐 오이 가격 갑자기 뭐 네? 오이 가지 뭐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오이 가지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들 가격만 올라가면 힘들어지지. 왜 힘들어질까? 네. 하여튼 뭐 맛있는 거니까 힘들어지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필품 가격이나 먹고 사는 게 막 가격 올라오면 힘들어져요. 근데 이게 은근히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인플레이션은 은근히 올라가면 괜찮아요. 왜냐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열심히 만들려고 하겠지.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팔아먹을 걸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더 많이 팔리니까.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 더 늘어나죠.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면 사람들 더 많이 뽑아가지고 더 많이 만들려고 하겠죠. 사람들 봉급이 많이 늘어나겠죠. 임금 인상도 되겠죠. 그러니까 은근히 올라가면 괜찮은 거야. 근데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마탱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유동성이 확 들어오게 되면은요, 물가가 지금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물가 지표 살펴보신 분들 아시죠? 2008년치 2008년보다 더 좋대요. 경기는 그걸 못 따라갔잖아요. 미국의 그 물가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가 2008년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경기는 2007년도, 2008년도 못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경기가 호황이었거든요. 아, 먹고 살만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나왔잖아요. 중산층들이 돈이 두둑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골 같은 집에서, 수영장 있는 집에서 살고 싶었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집들을 막 사기 시작하고 돈 걱정 없이 살았잖아. 지금 어때요? 그냥 막 쪼들리는데 물가만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힘들겠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가 지표가 인플레이션 지금 3점 몇 프로 나왔죠? 어제 보니까 그 정도 나올 거래요, 올해.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너무 높은데 이 생각하겠죠. 이렇게 갑자기 팍 튀어 올라가면 문제가 생겨. 물가는 갑자기 튀어 올라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 신지영님, 네, CJ ENM 수익 중이에요. 축하합니다. 네, 저도 수익 중이에요. 자, 25만원까지 고고씩. 네,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돈 더 많이 버세요. 돈 더 많이 버셔가지고 CJ ENM을 사버리세요. 그냥 사버려 그냥. 네, 고마워요. 네, 물가는 갑자기 튀어나오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튀지 못하도록 조절을 해줘야 해요. 어떻게 조절할까요? 기업들한테 야, 물건 만들지 마! 이렇게 못하겠죠. 아니면 물건 더 많이 만들어! 뭐 그것도 생각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뭐 이게 공급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를 조절해야 되겠죠. 수요를 조절해야 되는데 수요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돈이 많아서잖아요. 돈이 많아서. 돈을 걷어들여야 되겠다. 아까 뭐라 그랬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장에 돈을 걷어들이는 행위이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겠습니다. 라고 정책을 세우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안하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그로 끌었다. 네,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미안하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그로 끌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경기 동향에 대한 이 엄청난 금리 인상 주가 하락이라는 이 문제 하나를 알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돼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주가는 악재가 되겠죠? 주가는 악재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당장 금리 인상이 되지도 않거니와 시장 경제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 어떻게 알아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잖아요.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자, 물가가 올라간다니까요.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장에 돈도 많이 풀렸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기 시작하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당장 금리 인상은 되지도 않고 경제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 금리 인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경기가 아주 좋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경기가 너무 좋아집니다,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돈의 그런 어떤 화폐 가치는요, 그냥 시장에 돈을 풀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은 뭐냐면 사람들이 실업률도 떨어지고 있고 취직도 많이 하고 있고 월급을 받고 시작해요.
실제로 통장에 내가 일한 급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러면 일단 이번 달은 아니더라도 다음 달, 이번 달 열심히 일하면 돈을 받잖아. 미국은 주급으로 받던가요? 미국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월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나오는, 그치요? 네. 미국에 계신 분 계세요? 아메리칸 혹시 계세요? 아메리카노 계세요? 노? 미국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주급으로 받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들었어. 주워 들었어. 책에서. 못 봤어.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월급으로 받든 주급으로 받든 간에 그 돈을 받을 거 아니야. 지금은 당장 없더라도 받을 거 아니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써야지. 써야 될 거 아니야. 열받잖아요. 그동안 못 썼으니까. 그동안 그냥 백수로 그냥 방바닥 벅벅 긁고 있다가 이제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써야지. 쓰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야, 나 월급 탔거든? 나와. 술 한잔 하자. 그럼 뭐 옷도 사 입고 뭐 차도 사고 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게 지금 이거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겠죠. 왜? 사람들이 막 저거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땡길 거 아니에요. 네. 막 물건 사니까 어쭈 잘 팔리네, 매진이에요. 야,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야, 물건 값을 올려. 그래도 팔릴걸? 1달러 하던 걸 2달러 올렸어. 그래도 막 사람들이 막 사. 그냥 돈이 많으니까. 그럼 물건 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경기가 좋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요. 경기가 좋으면 주가는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내립니다. 현재 상황은 무엇일까요? 현재 상황은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1번 좋다, 2번 아주 좋다, 3번 개 좋다. 개 좋다는 아닌 것 같고, 네, 뭐예요? 좋은 거야. 지금은 그냥 경기가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금리 인상 한답니다. 그래, 한다고. 언젠간 해야 되겠지.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해야 되겠죠. 언제? 2023년에. 2023년. 일단 올해는 안 하겠다. 일단 올해는 안 하겠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일단 올해는 주가가 안 내려가겠네요. 이거는 약간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 주가는 경기에 선행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가가 고점일 때는 경기가 아직 고점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확실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기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팔지 마세요 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조정이 들어가도 뭐 단기적으로 쏟아질 수 있겠지.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쫄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가 좋을 때 정말 참을 수 없을 때 금리 인상은 몇 번 정도 하게 될까요? 네?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 막 미칠 것 같아. 그냥 오늘 요즘에 그냥 돈이 왜 이렇게 잘 벌려? 막 성투다 쌀 사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 막 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쯤 되면 금리 인상을 몇 번 할까요? 자, 금리 한번 올릴 때마다 1%포인트 못 올리죠? 0.5%포인트씩 올립니다. 많이 올리면요. 적어도 4번 이상 올려야지. 네. 적어도 4번 이상 올려야 됩니다. 왜? 4번 이상 올리면 어떻게 돼요? 2%, 이게 0.25를 올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4번 정도 올리면은 1.5%에서 2% 정도 된다 보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계속 좋아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 막 시장이 막 난리가 났어. 물가가 계속 올라가. 그러면은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겠죠. 네. 적어도 4번 올려야 돼. 좋았어. 적어도 4번은 올려야 금리로 방구 좀 꼈네? 이 소리 듣겠죠? 금리 좀 올렸네? 그 생각 들겠죠? 그렇다니까? 그러면요? 금리 인상을 2023년까지 몇 번 한다고요? 몇 번? 2023년 말입니다. 말까지. 몇 번이요? 2번.
그러면 일단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까지는 상관없겠죠? 상관없다. 왜? 그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정점을 찍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점을 찍으려면 4번은 해야 한다. 네. 4번은 해야 한다. 네. 그러면 아무리 주가가 경기 선행지수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종점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갈 수 있겠냐 이거야. 생각해봐요. 자, 이게 봅시다. 그래프를 또 그려드릴게요. 진짜 그림의 신. 딱 이게 주가야. 그 다음에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뭐 수학 시간 같네요. 네. 이게 주가 P, 이게 경기를 T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경제예요, 경기. 자, 주가가 정점이고, 그 다음에 뚝뚝뚝뚝 지나가서 조금 있다가, 네, 보통 한 6개월 정도 잡습니다. 그 정도 이후에 이제 경기가 정점을 찍는다, 얘기합니다. 근데 경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내려가지 않고요. 계속 올라가. 근데 얘 혼자 잘났다고 떨어질 수 있어요? 없지. 정점은 아직 멀었어? 그럼 더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에 내려갈 수는 있겠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라는 것이 고점을 찍었다라고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시장에 대한 끈을 놓으시면 안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뭐 돌발 질문에 대답이 너무 길어지긴 했는데, 금리 인상은 주가 하락인데 어떻게 해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지금은 큰일 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 번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있어야 돼요. 그건 아시죠? 가상금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황이 돼서 역전이 돼버리면 외국 자금들 또 쫙 빨려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난번 2018년도에 경험했잖아. 한국은행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방송에 나가서 금리 인상 왜 안 하는 겁니까? 근데 계속 동결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슴을 치면서 그랬지. 와, 왜 금리 인상을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다가 역전됐잖아. 나를 그냥 국회 말고 한국은행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다. 내가 그래서 맨날 파란 넥타이 빨간 넥타이 치고 나와가지고 근데 맘대로 막 금리 인상해버리고 동결해버리고 뭐 이렇게 하게. 뭐 사실 뭐 한국은행도 사실은 그런 게 있겠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저금리 때문에 막 엄청나게들 돈을 빌려갖고 주식에다 막 집어넣으신 분들 엄청 많은데요. 이게 부동산도 집어넣고 주식에도 집어넣고 했겠죠. 특히 코인은 지금 막 손실 중인데 막 여기다가 이자 금리까지 올라가면 답이 안 나오지. 깝깝하겠죠. 네, 깝깝하겠죠. 그럼 뭐 개인 파산 막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금리를 못 올리는 걸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 죽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금리는 어떻게든 선제적으로 먼저 올릴 거예요. 우리나라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릴 거란 말이에요. 외국인 자본들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올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보다는 조금 더 빠르겠죠. 내년도 정도 예상합니다. 1차 정도. 뭐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조만간 올릴 수도 있다. 뭐 얘기했지만 당장 우리나라 혼자 잘났다고 올릴 수가 없어요. 네. 올릴 수가 없습니다. 뭐 돈 풀어준 것도 없는데 금리만 올리면 욕먹지. 그래서 당장은 올릴 수 없을 거고요. 미국의 움직임이 일단 그렇게 나오고 있다. 일단은 그리고 금리 인상보다 먼저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올해 안 나오죠. 내년부터 시작한다 치더라도 금리 인상의 첫 번째 시기는 아마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럼 아직 1년 남았어요. 1년이면 여러분들 그냥 충분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미리부터 그냥 1년 후에 일을 꺼집어내가지고 벌써부터 준비해서 야 금리 인상 이제 2023년에 하면 주가가 폭락할지 모르니까 지금 다 팔고 그냥 시장을 뜨자. 주식 투자 이제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것은 큰 문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금리 인상하는데 주가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큰일 안 납니다. 괜찮아요. 네,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나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더 큰 문제가 나오면 모르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좀 인상시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라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으로 생각하시고요. 방구는 한번 뿡 껴주시고 됐다. 너는 팔아라 나는 살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고 더 하셔도 됩니다. 더 고 하세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자, 근데 사람들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아. 네, 일단 상황은 그래요.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가 올라가도 뭐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지울게요. 이제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래? 그렇다면 내가 주식을 좀 사보지 뭐. 주식 계속 보유해도 되겠죠? 네, 보유해도 돼요. 더 사셔도 돼요. 근데 왜 주가가 안 올라요? 왜 주가가 안 올라요? 사람들 마음은 그러지 않은 게 있거든.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기업의 이 주가라는 것이요. 주가. 이 삼성전자를 우리가 봐봐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금리가 낮으니까 기업들은요. 금리가 낮을 때 뭘 해요? 돈 왕창 빌려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죠. 뭐 자기 돈 갖고 하는 애들도 많겠지만 사업하면서 빚 안 내갖고 사업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다 빚내서 사업하잖아요. 뭐 빌딩 몇 채 갖고 있어. 그래도 절반이 빚이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가게 할 때 뭐 다 내 돈 갖고 누가 해? 절반은 내가 돈 내고 절반은 은행에 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네. 근데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간대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돼? 수익률이 점점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설상가상으로 실적이 빵 쳐가지고 지금 아주 좋았어 라고 된다면 상황은 어떻게 해요? 실적이 지금 아주 좋았어. 최고야. 그러면은 더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적은 더 올라가지 못할 수 있는데 금리 인상 시기는 점점 다가와요. 불안하겠지. 사람들 입장은 엄청나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팔고 싶을 거예요. 왜? 기업의 실적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매수한 건데 금융비용이 올라간다든지 뭐 그뿐만 아니라도요.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점점 나빠지게 된다라면 일단은 매도하고 싶겠지. 걔네들이 뭐냐면 기술주와 성장주예요. 왜? 기술주와 성장주는 뭐냐면 미래의 가치. 그죠? 미래의 가치.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야. 가치주는 뭐예요? 지금 현재의 가치가 얼마만큼 저평가되었느냐, 고평가되었느냐를 가지고 매수를 결정하는 것이 가치주. 성장주는 미래의 가치를 미리 대입시켜 가지고 하는 것. 그러면 미래에 금리 인상이 될 것이야. 그러면 점점 부담이 커지겠지? 그럼 미래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거 곤란한데? 그 생각 들겠죠. 물론 얘네들 역시도 그렇게 금리 인상에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얘네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외국 애들. 제임스와 토마스 애들. 너무 좋은 핑계거리를 얻었어요. 주식을 팔 때 명분이 있어야 돼. 왜? 지들이 먼저 얘기한 게 있거든. 너무너무 좋아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 뭐 앞으로 경기 너무너무 좋아져요. 우리 뭐 삼성전자 계속 배당도 많이 줘요. 주가 계속 올라요. 뭐 리포트에다 잔뜩 써놨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 진짜 이거 수익이 많이 났어. 생각보다. 뭐 꼼수를 썼든지 간에 수익이 많이 났어. 근데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팔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 좋다고는 해놨는데 팔자니까 좀 뒤가 구릴 거 아니야. 야, 그렇게 좋은데 왜 팔어? 우리는 미래 가치를 보고 하는데 지금 좋긴 좋은데 그냥 미래에 이렇게 좀 줄여줘가지고 좀 팔아야 될 것 같아. 명분을 좋은 거 하나 얻었잖아요. 네. 명분 좋은 거 하나 얻었지. 팔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이게 집중된다고요? 대형주. 큰 놈에게 집중된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 하면 안 된다고요. 삼성전자 지금 요런 날 막 사신 분 있었죠? 안 된다고요. 그때 누구요? 어느 분 남편이 이거 여기서 삼성전자 샀어? 어느 분? 남편분. 네? 네. 내가 뭐 부부 일에 뭐라고 끼어들 순 없지만 그러면 안 돼! 네. 와이프 말씀 들으세요. 네. 그 와이프분이 얘기했잖아. 성투사가 사지 말라 했다고. 근데 그걸 왜 사시란 말이야. 사지 마세요. 아직은 사면 안 돼. 주식을 사야 될 때는요.
이게 매도, 즉 수급이라는 부분들이 뭔가 핑계거리 돼가지고 계속 팔고 있으면요, 그거 일단 경계해야 돼요. 매도 많은 기업이 주가 올라가는 거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요. 매도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어떻게 오를게요? 주가가 오르는 거는 매수가 들어와야 돼. 매수는 뭐죠? 사자. 사자는 사람이 많아야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매도가 계속 나와. 근데 뭐 좋다고 계속 사냔 말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상하죠. 물타기 하신 분들, 여기서 내가 샀어. 물타기를 한 이유는 뭐지? 여기서 물타기를 한 이유는 뭐예요? 많이 떨어졌다 이거야. 많이 떨어졌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많이 떨어져서. 근데 물타기는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이 빠진 거는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때 매수를 합시다 라고 그러고 사야지 되는 거지. 근데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거 9만원인데 지금 뭐 8만원대 초반이에요. 얼마나 싸? 어디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 이거 왜 사? 많이 떨어져서.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야. 물타기 하는 이유. 더 사는 이유.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죠. 왜? 아직 올라갈 준비가 안 된 거야. 봐봐요. 가족이 외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아직 준비가 다 안 끝났어. 근데 나가자고 계속 쫄라봐요. 그러면 욕먹지. 나가 있으라고 이 새끼야! 막 그러면 괜히 그냥 나들이 하려다가 기분 잡치잖아. 네. 준비 다 끝나야 돼. 여기 눈치 보고 있다가 준비 다 끝났어. 준비 다 끝났어. 이제 갈까? 막 그러면 이제 그래 가자. 그러고 기분 좋게 갈 수 있잖아. 근데 준비도 안 끝나고 막 이제 눈썹 왼쪽 한쪽만 그러는데 언제 나갈 거냐고 막 그냥 애들 시켜서 얘기하고 가가지고 얘기하고 그냥 야 그만하고 나와 그러는데 눈썹은 반쪽밖에 안 그려져 있는데 막 나가자고 하고 막 열 받지. 너 혼자 가. 이 얘기 나온다니까? 이거 나온다고. 그럼 큰일 나죠. 뭐 그러면 이제 뭐 해결책을 뭐 그 차에서 해도 되잖아. 뭐 천만에 왔어요. 네. 차에서 이렇게 눈썹 이렇게 그리다가 급브레이크 밟아라 그러면 픽 해가지고 그냥 네 중국에 나오는 그런 조조 눈썹 되지 이렇게 삥삥삥 해가지고 네. 그러면 또 좋다고 또 웃어요. 막 네. 큰일 나는 거다. 눈치가 남자가 그렇게 없어. 그래서 남자들이 그래서 오래 못 살아. 밥을 제대로 못 얻어 먹어가지고. 경험 아닙니다. 네. 저는 그냥 조용히 나갑니다. 먼저 나가 있어요. 그냥 먼저 나가 있으면 돼. 네. 나가서 뭐 그냥 뭐, 꽃도 보고, 뭐 바람도 좀 쐬고, 뭐, 그래, 뭐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면은 그때 되면 이제 출발할 때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은 가서 껄떡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귀싸대기 바로 날라와요. 판 다 깨져. 물타기는 언제요?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네. 다 끝난 다음에. 근데 그런 거 있더라. 남자들에게 꼭 필요한 거.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그 얘기 들어봤어요?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남자들이 이제 그 뭐 게임기 뭐 플스 뭐 이런 거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플스 판매 그 글에 되게 많은 게 이거 정말 살 수 있을까? 뭐 자동차도 그래. 이거 사도 괜찮을까요? 뭐 우리 집사람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막 그러면은 댓글이 뭐라 달리냐? 허락보다 용서가 쉽습니다. 일단 사고 용서를 빌으래. 허락은 죽어도 안 난다 이거야. 허락은 죽어도 안 해주니까 일단 사고 용서를 빌으래. 샀는데 어떻게 내가 잘할게. 게임 조금씩만 할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간다. 이거 내가 좋은 얘기 해준 거예요. 네. 여성분들이 많을 때 얘기해. 큰일 났다. 나 실수. 네. 여자분들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네. 남편분들이 그렇게 갖고 오면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그러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사가지고 그냥 콜랑 말아먹지 마시고요. 용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일단은 확인하고 나서 가세요. 확인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은 확인된 게 한 개도 없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만 이 자동차 쪽만 지금 약간 괜찮아졌어. 이거 선 그어 보시면 아시죠? 약간 괜찮아졌어요. 지지선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어서 요거 정도는 일단 좀 지켜볼까? 그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나머지는 다 안 돼요. 네. 나머지는 안 되고요. 뭐 LG 뭐 이런 거 있지. LG 화학 좋아하지 마세요. 네. 이거 뭐 다 아니라고. 볼 게 없어요, 사실. 이런 거 다 지금 올라오는 거 전부 다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런 거 다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라고. 괘씸죄 그런 거 몰라. 이제 우리는 일단 샀잖아. 뭐 어떡할게요. 갖다 내던지나? 그런 정도면은 네. 감히 사고자 하는 마음도 안 들겠지? 내가 뭐 좋은 걸 하나 사갔어. 그럼 막 그냥 차를 사갔어. 근데 막 말고 야구 빠따로 막 때려 부셔. 그런 정도면은 감히 사겠다는 생각 못 하겠지. 플스 딱 샀는데 아파트 베란다 밖에 던져버려. 막 그러면은 감히 사겠다는 생각 못 할 거야.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그래도 말이 통할 것 같다는 그런 거 있으니까. 네. 아, 그리고 좀 불쌍한 게, 남자들이 그냥 그 용돈 아껴가지고 그냥 막 1년치 모아가지고 그냥 그 플스 살 돈 모아서 그거 샀는데 그거 갖고 뭐라 그래. 그렇게 돈을 모았으면은 뭐 애들 옷을 사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야, 그런 거 한번 봐줘라, 진짜. 네. 그런 건 봐주세요. 네. 그런 건 그래도 한 번씩 해도 괜찮아. 오래 못해. 네. 게임 일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네, 승아빠님 어서 오세요. 잘 있죠? 얼굴 살찐 거 봐요. 네. 시청 순위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시청 순위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뭐 등치가 크다 뭐 그런 정도니까 별로 네 그렇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일단은 크다 작다가 이런 건 있어요. 뭐 코스피 200 코스피 200, 뭐 코스닥 150 이렇게 범위가 있잖아요.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추종 자금들이 따라 들어와. 그래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냐에 따라 가지고 뭐 기관 자금이나 이런 그 추종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얘네들이 만약에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만약에 1조를 코스피 200에다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근데 한 놈이 들어오면 한 놈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는 놈 걸 빼가지고 여기로 집어넣는다고요. 그럼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긍정적인 부분이 되긴 돼요. 네.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고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 쪽은 일단은 여러분들 한 수 접고 들어가세요. 한 수 접고 들어가시고요. 대형주 중에서도 지금 완전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그렇고요.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잘 가잖아요. 이런 괜찮아요. 이런 건 뭐 좋지 뭐. 그잖아요. 이제 17조밖에 안 돼. 17조밖에. 근데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바닥이잖아. 적어도만 50%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25,000원이니까 뭐 한 4만원 정도 가지 않겠냐. 이 생각 가지고 가면 되는 거지. 더 올라가면 더 좋고요. 그러면 지금 완전히 반대잖아. 삼성전자 가지고 그냥 아이고 저놈의 삼성전자가 나를 잡네 그러고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이런 개 같은 주식 사가지고 그냥 놔뒀더니 수익이 나기 시작해. 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와, 좋아 보여.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수익이 안 나요. 응?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완전히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아우, 한전 얘기만 들어도 이런 냄새 나는 주식 꺼져 막 그런 거 있죠. 내가 한전 쪽에 오줌도 안 산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는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시젠이 아직도 못 가는 이유 뭔지 아세요? 아직도 이 시젠 가지고서 말들이 많죠. 뭐 증권사 리포트도 봤잖아. 그때 내가 한번 대차게 씹었죠. 요때 목표 주가 또 골 때리게 잡아놨던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그죠? 실적이 당연히 전년만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가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사라고 그러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사기지.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있어요. 왜? 내가 물려있는데 좋은 얘기만 찾아다닌다는 얘기예요. 리포트가 나왔어? 오케이. 좋은 얘기만 찾아다녀요. 안 돼. 좋은 얘기가 내 귀에 들리면은요, 이 새끼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거? 나한테 좋은 얘기가 없어요. 뭐 암만 뒤적거려도 뭐 재료가 없어. 이런 걸 사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재료를 붙여가지고 가는 거든. 근데 아무런 재료도 없고 아무런 조짐도 없는데 주가는 막 그냥 바닥인데 수급이 막 들어와. 누군가 매수를 계속 해줘. 그럼 뭔가 있는 거예요. 지들이 만들겠죠.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갖고 있으시면 돼요. CJ ENM이 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ENM. 저는 그냥 뭐 다른 ENM한테 그 엄청난 재료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아직도 추세 전환해서 그렇게 헤어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냥 저점. 예전에 여기서 사가지고 한탕 해먹었고요. 지금 여기서 요 근처에 또 사가지고 지금 또 한탕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돈 잘 벌고 있어요. 괜찮네. CJ ENM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ENM을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매 하이브나 쳐다보죠. 네, 하이브. 스타크래프트도 아닌데 하이브를 왜 이렇게 쳐다봐? 네. 근데 하이브 쳐다보고 여기서 물려가지고 지금 뭐 그래도 많이 올라가는데 다행이요. 방탄소년단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얘는 좀 나은 것 같아. 엔터 쪽에서는. 네.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쳐다보시고. 근데 엔터 관련주들은 이제 소비주 쪽, 그 뭐 화장품이라든지 여행주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특수를 누릴 수 있겠다 생각을 좀 하죠. 또 방탄소년단이 좀 세. BTS가 좀 세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빌보드에서 뭐라고 뻘어 하면 못 알았죠. 버터. 네, 버터. 네, 버터. 네. 뻘어? 워러? 뒤에는 그 TER은 굴려진다면서, 네. 늘어? 뻘어? 네. 하여튼 뻘어죠. 이 뻘어가 그렇게 늘어나는지 잘 모르겠던데, 나는. 네.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솔직하게. 가사를 보자. 이게 다 영어라 그런 건가? 아, 요즘 노래는 다 뭐 가사를 뭐라 쭝얼쭝얼 하긴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서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지. 근데 뭐 그게 좋다니까요. 요즘 애들이 좋다는데 뭐 어쩌겠어.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죠. 뭐 그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그래도 이거는 추세가 이렇게 얌전하게 올라가서 요런 것들은 계속 들고 가도 될 것 같긴 해요. 들고 가도 될 것 같긴 해. 근데 여기서 물려가지고 손절매도 하고 다시 못 사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거는요 항상 저점에서 시작했을 때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점에서 고점으로 가는 것은 수익이 나도 얼마 나지 않거나 오히려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밑에서 시작하는 것들은 항상 고점으로 연결됩니다. 주식은 무조건 사이클이 있거든요. 내 차례가 지금 아닌 것 뿐이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지긋지긋하던 금호건설도요. 아, 이 개같은 주식도 지금 보면 계속 가잖아요. 우리 여기서 산 거라고. 야, 금호건설 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거 진짜 뭐 중내, 사내 뭐 상장 폐지를 시켜야 될 놈들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때 아시아나항공 뭐 매각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바짝 올라다 뚝 떨어져가지고 또 울상지었다가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수익 잘 나고 있어요. 지금 7,000원 아래쪽 사신 분도 계시고 7,000원 정도 사신 분들 지난번에 100% 넘었었어요. 뭐 휠라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것도 보시면 뭐 다 뻔하잖아요. 네. 이것도 보시면 이것도 지금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12월 24일이었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12월 24일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지만 그날 이후에 조금 올라서 야 성투사 최고 멋져 막 그러다가 과징금 얘기 나서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3만원대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성투사 이 새끼 너 뭐하는 새끼야. 네. 뭐해 그냥 휠라홀딩스 더 사는 사람이지. 나는 전문가인데. 네. 뚝 떨어지면은 그냥 여기서 또 얼굴에 똥 씹은 표정이 내가 이거 여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면 확인하고 사요. 올라갔냐? 오, 그거 올라가요? 나 지금 사도 될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키지도 않는데 여기서 그냥 낼름 사가지고 그냥 확 그냥 들어가면 여기서 울상 짓고 있다 해서 낼름 팔아가지고 막 지금 보면 또 열받아가고 막. 저는 최소한 이런 짓은 안 하죠. 네. 사서 올랐다 안 팔아서 물렸다 올라갔다 중간에 파는 경우는 있어요. 수익 내고는 팝니다. 수익 내고는 팔지 이렇게 손절매도를 친다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 왜? 종목은 바닥이잖아요. 저점에서 뭔 손절매도야. 그런 거 없어. 저점에서 손절매도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안 줘 그러면. 네. 요즘에 여러분들 산타 할아버지 선물 못 받죠? 손절해서 그런 거야. 네. 저는 작년에 받았어요. 뭘 받았지 내가? 작년에 받았어.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았지. 네. 손절 안 하면 주는 거야. 착한 아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솔직히 밑에서 뭐, 손절 매도 치고, 하기 뭐 있습니까, 이게. 밑바닥에서 뭔 손절을 쳐.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 냅둬. 그냥 가만 냅두면 돼요.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거, 가만 냅두면 돼. 사자마자 기가 막히게 물리죠.
진짜 이거는 진짜 예술인 것 같아. 어쩜 사자마자 그렇게 물릴 수가 있냐? 조금 올라가긴 올라가요. 요때잖아, 요때. 화요일, 그 다음, 월요일. 이게, 여기가 수요일, 2월 10일 수요일이니까, 여기 설날 언제네요? 그러니까 설날 지나가지고, 사자마자 그냥 여기서 그냥 냅다 물려서 그냥 지지부진, 언제 올라갑니까? 네, 지금은, 야, 이게 몇 프로 난 거야, 수익률이. 그거예요, 그거. 네. 뭐 있어? 뭐, 현대홈쇼핑도 그랬잖아요. 현대홈쇼핑. 그래요. 네. 이거 이렇게 막 빠질 때, 현대홈쇼핑 하면 왜 안 가나요? 막 갔잖아요. 다 가요. 근데 이거 좋다고 막 지금 살까요? 그런데도 내려가죠. 이거 기다리면 또 다시 내려갔다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뭐 별거 없어요. 주식 뭐 별게 뭐 있습니까? 밑에서 사가지고 그냥 밀리든가 말든가 냅둬.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갈 때는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시장 상황이 으뜨한가를 보세요. 시장 상황이 지금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시장이 이상하다 그러면 파는 거야. 네, 그러다가 저처럼 이제 배 아픈 상황이 벌어지겠죠. 네, 4월 5월에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팔았더니만, 네, 요즘에 계속 그냥 복근이 배가 계속 아파. 그냥 중목이 너무 많이 올랐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어. 기분 나빠요. 근데 뭐 시장이 지금처럼 뭐 괜찮아 그러면 팔지 말고 그냥 냅둬요. 어쨌든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CJ ENM도 중간에 고비가 있었잖아요. 중간에 뭐 이런 조정도 있었고요. 고비가 있었잖아요. 이런 데도 네, 팔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근데 제가 이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월, 4월 말, 5월 말 이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안 한 거지.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4월 말, 5월 말 같은 시장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면 낼름 팔았을 겁니다. 전 낼름 팔았을 거라고. 그것은 리스크 관리죠. 네. 내가 파는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도 나는 팔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뭐 우원개발이나 이런 거 다 팔았어요. 뭐 지금도 그냥 그대로죠. 이거 다 파는 거야. 팔고 나니까 내려가잖아요. 팔고 나니까 내려가서 뭐 전혀 괜찮아 상관없어 인데 뭐 정산애강 뭐 이런 거 다 팔았던 거죠. 네, 다 팔았는데 더 올라가고 있어요. 배 아파 죽겠어. 지금 배가 너무 아파. 배야. 제로투세븐은 팔았는데 잘 팔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여기서 팔았어요. 네. 근데 뭐 좀 올라가다 다시 내려왔는데 뭐 이렇게 보통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것들은 시장이 애매하게 되면 주가는 일단 때리고 들어가요. 주가는 일단 때리고 들어가. 근데 아까 그 현대 엘리베이터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현대 엘리베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당시로 넘어가 봐요. 시장이 애매했었던 그 당시로. 요때죠. 요때 뭐 올라간 게 없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팔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냅두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쭉쭉쭉쭉 올라갔어. 좋아요. 지금 조정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런 시장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봐봐요. 시장이 종합주가지수 봐봐요. 요때는 무서웠어. 왜 무서웠어요? 공매도도 시작된다 그러지.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팔아먹은 데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수급이 변화를 해요. 매도 쪽으로 변화를 하고요. 공매도가 시작이 된대. 실제로 시장이 반응해서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리가 조금만 뒤틀리게 돼도 작살나거든요. 특히 이격이 벌어진 것들은 밑으로 다 빠집니다. 그러면 수익난과 다 반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말짱 도루묵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챙기고 팔자. 다 수익 내고 팔았어요. 파는 건 다 수익 내고 팔았습니다. 뭐 나중에 더 올라가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지. 네, 문제가 됐던 거지. 요때는 리스크 관리를 한 거고요. 지금은 어때요? 장이 좋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도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냅두세요. 장이 좋으면 냅둔다. 가만 놔두면 된다. 계좌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10시 넘었네? 오? 방송 이제 시작하려고 방송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질문에 답변밖에 안 한 건데. 방송 이제 시작합시다. 네, 이제 시작해요. 계좌의 수익은 원래 시장하고 상관이 없었다는 거야. 이런 젠장. 자, 방송을 이제 주도를 가면 종목이 추세가 좋은 주식들은 시장이 저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물줄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냥 놔두면 지들이 알아서 수익을 줍니다. 지들이 그냥 알아서 수익을 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팔 필요가 없어요. 용평 리조트 이런 것들도 팔 필요가 없어요. 뭐 지가 내려가봤자 뭐 어디겠니? 지금은요. 이격이 좀 벌어졌지만 장이 안 빠지네. 괜찮네. 그치. 수익 내고 다른 종목 또 먹으면 괜찮긴 해요. 뭐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제 종목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사면 시작은 물려요. 물려서 시작합니다. 월급 종목 사신 분들 지금 물려있죠?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고 들어가야 돼요. 물려서 기어. 올라가는 거 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기어요. 긴다고. 이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슬슬 올라갑니다. 그럼 이때 산 건 이때 올라가고, 이때 산 거는 이렇게 물려서 기다가 이때 올라가고, 이때 산 건 이렇게 해서 이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거 다 팔아버렸잖아요? 다 끊었어. 그러면은 중간에 공간이 생기겠죠? 매수 안 하고 매도만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물려서 기다가 이제 올라가려면 이 기간만큼 필요하겠죠. 지금 조금씩 계좌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은 조금씩 계좌가 올라오면서 이제 살이 붓기 시작하고 통통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요 공백 기간 동안은 기다려야 되니까 재미가 별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배만 아팠죠. 왜냐면 걔네들은 조금 내려가는 척하다 다시 올라가 버리니까. 네. 그 배만 아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원상복귀 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뭐 올라가는 종목들 하나씩 생기면서 네. 쭉쭉쭉쭉 계좌가 이제 살이 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팔고 가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또 이러다가 뭐 시장 이상해져가지고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또 중간에 공백 기간 생겨요. 네. 그러면 딱 기다렸다가 막 더 사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지금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돈이 또 없어. 금방 또 없어가지고 예수금이 그냥 텅텅 비어가지고 이제 매수 사인 주지 말라고 막 그런 말씀도 하시고 매수 사인 주지 말래요. 어제 돈 없다고 매수 사인 주지 마세요. 네. 아, 그치. 근데 뭐 사실 장이 이렇게 그냥 치고 올라가 버리면 살만한 종목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일단 먼저 지키세요. 가지고 있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먼저 지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뒷일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뭐 신규 종목 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지금 있는 종목 더 키우시고요. 안 팔았으면. 네. 근데 시장이 만약에 또 큰 변화를 겪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또 이런 것들 팔아요. 팔아가지고 새로운 종목 또 기다렸다가 또 저점에서 또 사고 계속 그런 식으로 굴리면은요, 계좌가 충격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시장이 뭔 상관이야. 시장이 내리든가 말든가 나는 밑에서만 갖고 가겠다 이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시장이 이렇게 박살이 났다 그러면 개기세요. 그냥 종목 쭉 줄여가지고 현금 들고 기다리시는 거야. 네. 안전해질 때까지. 내가 샀을 때 수익이 날 것 같다 생각될 때까지 그때 기다리세요. 그게 투자죠. 쉬는 것도 투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사실 하루에 돈 얼마 벌으려면 밖에 나가가지고 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냥 직장 상사한테 그냥 아이쿠 네 그러면서 뭐 우리 김 과장님 오늘은 더 뭐 어떻게 하셨네 뭐 배가 더 나오셨네 막 그러면서 배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야 되고 막 그런 아부를 떨어야 되잖아. 근데 주식은요, 아 오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컨디션 안 좋으니까 나 그냥 잘래. 아침부터 자버렸어. 저녁에 잠깐 나도 일어나니까 계단 올라가 있네? 야, 이런 마법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 이런 걸, 이 어려운 걸 주식에 해내는 거야. 이 어려운 걸. 네. 이 어려운 걸 주식에 해내요. 콤텍과 코이버, 왜? 문제 있어요? 기다리세요? 네. 콤텍, 기다리세요. 별 문제 있나? 여기서 더 사시면 됐지,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코이버?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뭔 문제가 있어? 괜찮아요. 물리면서 시작한다니까 물리면 돼요. 이게 뭐 이렇게 뭐 망가질 기업이나 그런 거라면 지금 좀 너무 어떡하지 큰일 났네 걱정하겠지만 걱정도 안 해요. 그냥 놔둬 그냥. 네, 포트만 잘 짜놓으세요. 네,
콤텍이든 코이버든 둘 중에 뭐 이런 것들도 그때 구성됐었던 포트의 일부분이었겠지. 나머지 것들이 다 보상해주고 있으니까 걱정 마.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축하는 순간에서는 걱정이 없어요. 뭐 한국전력이 그때 콤텍하고 같이 들어갔던 거지. 한국전력 아무 걱정 없었죠. 한국엔 컴퍼니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때 내려간다고 또 막 뭐라 해야지. 아무 문제 없어. 그 얘네 둘이 수익률을 전부 다 콤텍 시스템만큼 보상을 다 해줬는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계좌만 올라가면 된다니까. 종목을 내가 100개를 추천해가지고 100개가 다 올라간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물린 것도 당연히 왕창 물릴 수도 있어요. 근데 손절은 안 해. 걱정하지 마요. 네. 그냥 냅두면 돼. 그리고 그거 뭐 손실 조금 났다고 해서 뭐 계좌가 망가진다거나 뭐 인생이 달라진다거나 그럴 일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 잘하잖아. 근데 나는 꼭 그것만 샀어요. 그럼 그게 문제야. 네. 나는 3개 추천한 것 중에 콤텍이 너무 좋아서 콤텍만 콕 찍어서 샀어요. 그럼 그게 문제라고. 왜 그래요? 그럼 안 되지. 근데 꼭 그렇게 샀어. 그래도 괜찮아. 비중만 조절 잘했으면. 나는 여기다 몰빵 쳤는데요. 전재산 몰아넣었는데요. 어떡할 거예요? 그건 그게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 물린 거 괜찮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갖고 가세요. 뭐 수익 난 것들 보면은 아주 그냥 놀랍죠. 근데 손실 난 거 보면은 그게 뭐 손실 없을 수가 없겠죠. 수익 안 난 거 당연히 있겠지. 근데 그 뭐 수익 난 거에 비하면 손실 난 거 뭐 그런 거 눈곱 뭐 이게 발톱에 떼도 안 돼. 네. 괜찮아. 놔두면 또 그거 지나가면 또 다 올라와서 수익도 줍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이고 그것 때문에 죽겠어요 하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살겠어요. 얘가 요즘에 얘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이요. 그런 얘기한다. 자, 여러분들 계좌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으면 항상 포트를 구축하세요. 종목은 많아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컨트롤 가능하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두어. 그러면 내려가는 거는 무조건 한계치가 있습니다. 지가 내려가 봤자라고 그랬죠. 네가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가겠니? 갈 때까지 한번 가봐라. 갔다 다시 올라오겠죠. 나머지 애들은 올라간 애들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얘들 집 나가면 안 돌아와. 끝이에요 그냥. 네, 놀라운 애들이죠. 무서운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 물은 걸 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 아직은 확신하지 못하죠. 올라가야지 물은 걸 땡. 네, 종목들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처음부터는 다 물리고 시작하고 꼭대기에서 물린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네, 꼭대기에서 물리면 사실 답도 없지. 오래 시간도 걸리고 그 충격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있는데 꼭대기에서 물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냅두면 돼요. 괜찮아. 종목 수가 많아? 괜찮아요. 수익 나는 종목이 많으면 되죠.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 70 아니야. 70도 너무 많아. 60? 60까지 안 해도 돼. 50 하면 좋은데 40%만 성공해도 여러분들 돈 법니다. 아시겠습니까? 40% 승률 40%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좌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 왜요? 얘들이 100%씩만 나와주면 되거든요.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뭐 상패돼도 돼. 상패까지 갈 일도 없잖아요. 지가 많이 빠져봤자 마이너스 20% 정도 왔다리 갔다리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이 빠지면요. 이건 뭐 별 문제 있습니까? 얘네들은 올라갈 때요. 50%면 100%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주나 항공주, 여행주 뭐 이런 것들은요. 지금 많이 올라간 것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자, 정책이나 테마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가 정책의 시기야. 그러면 사전에 미리 떠들어요. 확 튀어요. 그러면 이제 시들시들해져. 왜냐면 아직 거리가 많이 남았거든. 그러면은 들어가. 그럼 물량이 막 에이씨 물렸네 어쩌네 그래서 뺏겨요. 그 밑에서 또 사가지고 이렇게다 또 올려. 또 떨어져. 또 올려. 또 떨어져. 또 올려. 그리고 끝나요. 주가는 어떻게든 올라가 있습니다. 정책, 테마. 앞으로 정답이 뻔히 보이는 거 있죠? 네. 정답이 뻔히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주가가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고점에 사면은 꼭 물려요. 왜냐면 무섭거든요. 이게 한번 올라갔다 툭 떨어지면요. 순식간에 반토막 납니다. 이런 테마주들 위험한 게 그래요. 이래서 테마주들은
못 사면 못 샀지 그냥 바닥이 아니면 사지를 마. 바닥은 어떻게 하느냐? 떨어지고 나서 더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다. 그럼 그게 바닥이야. 바닥 뭐 아무것도 없으냐.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하다. 그럼 그게 바닥이요. 아 내가 막 쓰러지고 싶다. 그럼 그게 바닥이에요. 그 바닥 쓰고 동전 주세요. 조상님들이 전부 다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 마당 쓰고 동전 주우라니까. 바닥을 쓸어야지 동전 줄 거 아니에요. 바닥은 더러우니까 바닥이에요. 그 바닥에서 사면 돼요. 그러면 동전이 타켓 in my pocket. 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마당을 뭐 요즘에 뭐 진공청소기도 아니고 뭐 그냥 한 번에 쭉 빨아들일 수 없잖아. 슬금슬금 잘 쓸어야지. 시간 걸린다는 얘기예요. 잊지 마세요. 시장하고 상관없는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요. 계좌를 만들려면 계좌가 시장이 하락해도 계속 수익 나는 계좌를 갖고 있고 싶으시다면 어지간하면 팔지 마시고 올라가고 있는 주식 팔지 마시고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 사지 마시고 하나에 몰빵하지 마시고 비중 많이 실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여러 개를 잡아가지고 동일한 비중으로 물리면 더 사지마. 올라갔다 내려오면 조금씩 더 사가면서 불타기로 비중을 늘려서 올라가는 놈한테 물을 주고 내려가는 놈은 밟아버려. 어려워요 이거? 나는 굉장히 간단한 걸로 그냥 여러분들 다른 증권방송 가서 들어보세요. 이게 막 각도기까지 나와. 나 진짜 그런 방송 보면 머리 아프다. 각도기, 이게 20도죠? 이렇게 되면은 내일은 40도로 뛰는 거야.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막 듣다 보면, 그래. 내일 갈 것 같아. 가다 보면 물리지. 꼭대기 꼭 물려. 급등주. 자, 이제는 이게 두산중공 이런 거 봐봐라. 목표 주가가 5만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이 가겠습니까? 뉴스를 줄줄줄 읽어. 줄줄줄 읽는 뉴스를 줄줄줄 읽어, 그냥 막. 네, 그러면 이런데 안 가고 쉬어? 그러면 뭐 사람들 박수 치고 있다, 막. 입에 개거품 물고 막. 와, 진짜 이거 집단 최면이지. 누가 봐도 이거는 팔아야 될 자리 아닙니까? 나만 그래요? 나만 여기서 매도하라고 그랬어?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그때 팔았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 드는 거지만 나만 그랬어? 왜 이거 그냥 우리가 조금만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요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야? 쉽잖아요 생각보다.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다 뭐라고요? 기술적 반등. 그거 따라가지 말라니까. 왜 또 따라가서 홀랑 물리고 그래.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눈에 다 보이는 거잖아요. 시세가 크게 나와버리면요 매도가 껌처럼 쉽습니다. 그거는 완전 껌이야. 네. 시세가 크게 나왔잖아요. 내가 여기서 샀어. 내가 만약 여기서 샀다 이거 보상파트 여기서 샀어. 2,000원에 샀다. 매도처럼 쉬운 게 없어. 매도처럼 쉬운 게 없다고. 왜요? 아무 때나 팔아도 되거든요. 지금 팔아도 되고요. 요때 팔았어도 되고요. 좀 더 빠진다면 4,000원에 팔아도 돼요. 더 빠져가지고 3,500원 팔면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서 샀는데. 이해되세요? 매도는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되고요. 어디서 매수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 그냥 팔면 되잖아. 네. 어차피 수익인데. 근데 꼭 여기 5,650원에 못 팔아가지고 그냥 땅을 치면서 그냥 내가 그때 저 주식을 거기서 못 팔아가지고 한이 되네.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만 오면 팔겠슈. 왜 고점에 팔려고 그래요? 대충 팔아요. 어차피 밑에서 많이 먹었으면. 근데 보면은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뭐. 이런 데서 산 사람들, 애매하게 산 사람들, 수익 얼마 안 난 사람들, 꼭대기 사니까 그런 거야. 먹어도 아닌 거고. 밑에 있는 종목들 사세요. 그냥 마음 편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뭐 해코지도 안 해요. 그냥 대신 좀 지루할 뿐이지. 밥만 잘 주면 돼. 근데 생각해봐요. 뭐 어린애들인데 가서 돈 벌으라고 뭐 밖에 내보낼까요? 이제 구두통 들려가지고 가서 구두 닦으라고 할 거요? 아니잖아요. 네, 껌 이렇게 통에 넣어가지고 가서 껌 팔으라고 할 거요? 애들이잖아, 애들인데 뭘 돈을 벌어와. 그냥 냅둬야지. 지가 시간 지나면은 나중에 성인 되고 돈 벌 때 되면 가서 돈 벌겠지.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 지금 5학년인데 가서 돈 벌으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저놈이 과자 사줘, 돈 줘, 용돈 줘 그러면 그냥 내가 줘야지 뭐 어떡할 거야. 네가 더 벌어서 써. 그래 그러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뭐 애들은 다 똑같은 거지. 주식 그런 거예요. 근데 저런 데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주식 이럴 때 사가지고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돼요. 주식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겠죠. 시장을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단타 하시는 분들이에요. 내일 시장이 좋을까요? 내일 미국 시장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 뭔 상관인데 미국 시장이 오르든가 말든가 뭐 그거는 여러분 계좌랑 아무 상관없어요. 어제 미국 증시 내렸는데 우리 계좌는 잘 올랐어. 오늘 계좌가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막 살이 삐져나오더만. 이제 바지가 안 맞는데 계좌가 바지가 안 맞아서 지금 새 바지 사달라고 쪼르고 있어. 시장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사느냐만 관계예요.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싸게 사면 아무 때 팔아도 언제 팔아도 비싼 데입니다. 욕심만 버리세요. 아유 그냥 여기서 못 팔아서 아깝다. 여기서 못 팔아서 그 아까운 거 아니야. 이미 다 먹었잖아요. 내가 지금 수익 났잖아. 더 먹으면 좋지. 더 먹으면 좋지만 그건 다 욕심인 거고요. 만족한 시점. 내가 그냥 수익이 나고 있는데 잘 못 가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파세요. 주식은 잘 가야지. 잘 올라가야죠. 그럼 계속 보유하세요. 잘 가는데 왜 중간에 팔지 마세요. 근데 잘 못 가. 그럼 파세요. 깔끔한 거야. 매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매도는 쉬운 거예요. 매수만 잘하면.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매도가 더럽게 어려운 거죠. 이해되시죠? 계좌만 플러스 나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네. 그 정도 물렸잖아요. 괜찮아. 구석에다 박아 놓으세요. 어차피 계좌에 영향 주지 못합니다. 저는 매수를 했을 때 물리죠. 그러면 추가 매수를 일단 안 하잖아요. 돌아설 때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뭐 콤텍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네. 샀는데 재수없게 물렸어?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요. 황천기계도 그렇게 힘들어 했었더니 요즘 황천기계 안 물어보대요. 네. 황천기계 요즘에 너무 좋아졌어? 이제 다 수익권 넘어 들어갔대? 네. 물려? 괜찮아요. 망한 주식 아니면 괜찮습니다. 뭐 어쩌고요. 내려가서 이거 더 사면 되잖아요. 여기 누가 표시해놨어. 동그라미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 또 누가 해놓은 거야? 내가 해놨겠지. 그럼 평단가 낮춰. 지금 수익이겠죠. 그냥 가만 냅둬도 수익권 들어가고 있겠어 지금. 물려도 괜찮은 거 비중만 잘 지키세요. 다 튀어나옵니다.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망할 기업만 아니면 돼요. 갑자기 감자 떨어지고 뭐 자본 잠식에 뭐 배임 횡령 해가지고 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그러면 골치 아프지만 그런 주식들은 어디서 할 수 있어? 자본 잠식은 유보율만 보시면 자본 잠식 볼 수 있어요. 자본 잠식이 될 수가 없어.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은 돈이 있는데 뭔 자본 잠식이야. 그런 거 없어요. 적자 나고 있던 기업들 괜찮아요. 이제부터 돌아서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뭐 배임 횡령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배임 횡령은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뭐 누가 와도 안 돼. 그거는 뭐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샀는데 배임 횡령 나왔다. 아예 재수 똥 밟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물리는 걸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거 뭐 상패 되든 말든 뭐 저랑은 관계 없을 것 같은데 뭐 답변 드리기도 애매할 것 같고 상장 폐지가 돼야 될 이유도 없지 않아요? 그거? 상장 폐지 시키려고 한 건 아닐 텐데요. 상장 폐지를 해야 될 이유도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고 싶다면 주식한테 너무 관심을 많이 주지 마시고요. 사춘기 애들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사춘기라 생각하세요. 관심 주지 마세요. 냅둬 그냥. 네, 알아서 큽니다. 그냥 그렇게 놔두시고 그리고 욕심내지 마세요. 애들 막 들답이 해가지고 뭐 서울대 뭐 의대를 보내겠다고 뭐 아니면 뭐 어디 뭐 검사 판사를 만들겠다면서 그냥 애들을 막 그냥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쭈물떡 해가지고 그냥 막 네, 학원을 막 수십 개씩 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주원맘님 슈퍼채팅 오, 주원맘님 2,500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거 잘 받았어요. 뭐 그렇게 뭐 저거를 보내주셔가지고 목소리가 오늘 굉장히 꾀꼬리 같죠? 오늘 뭐 상태 굉장히 좋은, 그 효과가 좋은가 봐요. 하나 먹어봤어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좋은 걸 보내주셔서 어떡한데? 네,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돈 많이 버시고 네, 보상 많이 받으세요. 해드릴 게 없네. 네. 지각 오셨으니까 뭐 마지막으로 해드릴 거는 그러면 저기 샷다문 옆에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목소리 좋아. 네.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잘 받았습니다. 오늘 왔더라고요. 택배 아저씨 갖다 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아무튼 고마워요.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네, 오늘 제가 할 것은 네, 의지. 어쩐지 꾀꼬리 같았어요. 오늘 목소리 좋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오늘 목소리 아주 부드럽게 잘 나오고 있어요. 괜찮더라고. 꿀보이스. 연속적입니다. 네. 네. 아무튼, 네. 마무리 좀 하게 되면요. 계좌, 울지 마시고. 계좌의 수익은 시장과 관계가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꼭 명심하십시오. 시장 바라보면서 계좌가 오르겠다 내리겠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주목을 하십시오. 그리고 종목을 잘 선택해서 매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뢰 또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또 아직 덜 올랐다면 그냥 시장 상황이 어떻든 그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부자빠님이 지금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종목 선정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투자하면서 어떤 주식을 살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뉴스 보고 막 제가 종목 매수 추천 드릴 때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그거 유료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관심 종목 해놓고 나서 한 2개월 길게는 3, 4개월까지 추적하면서 매수 포인트 잡고 매수하는 거거든요. 절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선정 잘 하시고 그렇게 해도 물리는 게 주식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뉴스 확 듣고서 야 그러면서 막 사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그거 잘 알고 가셔야 되고 그 어떤 시장의 시련 뭐 어려움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점 매수 하나뿐이다. 저점 천국 고점 지옥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그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수익을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매수는 어려울 수 있지만 매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간 다음에 파시면 돼요. 아무 때나 팔아도 돼. 누가 아무도 욕 안 해요. 야, 왜 거기서 팔았어? 나 100% 먹고 팔았는데? 더 먹을 수 있었잖아. 넌 그렇게 다 먹을 수나 있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너는 그렇게 먹을 수나 있고 야, 너 그 25%에 팔은 게 100% 갔으면 너는 25%나 먹을 수나 있고 그러면 되지. 네. 먹고 나서 얘기해. 매도 시점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 마세요. 욕심만 버리면 됩니다. 내가 수익을 내고 있다면 아무 때나 팔아도 누구도 나에게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부터 모두 다 편안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돈 많이 버셔야죠.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갑니다. 녹화 방송은 조금 있다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녹화 방송도 보시고요. 자,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